안녕하세요,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늘 촬영 장소에 오셨는데. 네, 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호주에 잠깐 오셔가지고 아버님이 궁금하다고 하셔서 잠깐 오셨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간호사 관련해서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한국에서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 경우 어떻게 호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까요? 간호사라는 직종으로서 호주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경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독립기술 이민이랑 스폰서 비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독립기술 이민이라 하면 어떤 비자들이 속해 있는 건가요? 독립기술 이민이라고 하면은 스폰서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이민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독립기술 이민으로 일컫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는 189 비자와 190 비자 그리고 491 비자가 있습니다. 세 개의 비자를 많이는 들었는데 이 세 개의 비자의 다른 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어지는 점수의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189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점수가 아예 주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190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점수가 5점, 그리고 491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점수가 15점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189 같은 경우에는 이민성에서 중앙정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고 190과 491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특정 직정에 대한 선호도를 이제 약간 좀 더 낮은 점수에 상대적으로 이제 발부함으로써 본인들의 에코노믹 경제적인 상황들을 어드레스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독립기술을 신청을 할 때 점수 계산하는 거에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러면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190과 491 같은 경우는 점수를 더 준다고 했는데 왜 점수를 더 주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경으로는 190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 정부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주 정부가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직정에 속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 정부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산점 5점을 부여하지 않는가 싶고요. 49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주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이고 두 번째로는 그 190 비자와는 다르게 보다 더 외곽 지역으로 나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주기 때문에 15점이 주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독립기술 이민할 때 65점이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뭐 직종에 따라서 좀 다른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는 어떨까요? 독립기술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점수를 기반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 인비테이션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매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에 따라 가지고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비해 가지고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작년 4월, 작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간호사로서 189 초청장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 85점, 뭐 80점이 되어도 안 나왔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낮아져서 뭐 65점으로도 받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190 같은 경우도 65점, 뭐 70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받는 분도 계십니다. 고용주 스폰서 비자라는 건 고용주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비자를 진행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고용주 스폰서 비자에도 굉장히 많은 비자가 있는데요. 뭐 400 비자도 있고요. 408 비자도 있고 한데 간호사로서 좀 자주 이용되는 비자 같은 경우에는 482 TSS 비자와 그리고 494 외곽 지역에서 발급받는 스폰서 비자 그리고 186 ENS 비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호주 이민 시스템이 좀 복잡하긴 하죠. 다른 데보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의 차이점도 있어요? 네,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대표적으로 186 ENS 같은 경우에는 영주 비자이거든요. 그래서 영주 비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급받고 나면은 이제 영주권자가 되는 거고요. 482 TSS 비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 비자이고 추후에 영주권으로 넘어갈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494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자 조건만 이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영주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뭐 프로비저널 비자라고도 또 일컬어지는데 약간 482 TSS 임시 비자와 그리고 영주권 사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482 비자가 영주권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얘기한 이유는 어디 있으신 거예요? 482 TSS 비자 소지자로서 영주권을 넘어가려고 하면은 대표적인 경로가 186 ENS 비자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482 TSS 비자에서 트랜지션 스트림으로 통해서 186으로 넘어갈 수는 있긴 한데 그게 또 조건이 부여되다 보니까는 뭐 482 TSS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186 영주권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자 신청 시 공통적으로 간호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간호사라는 직종이 라이센스드 오큐페이션, 그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지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한국 면허를 말씀하시나요? 호주 면허를 말씀하시나요? 호주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한국 면허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 면허에서 호주 면허로 이제 전환을 해야지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호주 간호사로 일을 하려 그러면 호주 간호사협회에 등록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도 등록이 돼야 될 뿐만이 아니라 186 ENS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트 엔트리라는 또 스트림이 있거든요. 그 스트림을 통해서 186 ENS 비자를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술 심사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허와 기술 심사가 둘 다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면허를 요구하는 직종 같은 경우에는 기술 심사가 상대적으로 좀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요구하는 서류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기술 이민을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수월하게 큰 어려움 없이 기술 심사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호주에 와서 간호사분들이 영주권을 받는 그 비율이 많나요? 뭐 비율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런 고용주가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진 않죠. 그 이유는 왜? 간호사가 계속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런 스폰서십 케이스가 빈도수가 좀 많이 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를 스폰서 한다는 게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고 특히 병원 같은 데에서는 또 내부적인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 때문에 뭐 스폰을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호주로 오면 어떤 순서로 비자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면허를 전환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면허 전환을 할 때 스트림 A, B, C 이렇게 나뉘거든요. 스트림 B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험도 또 개별적으로 또 봐야 되고요. 어떤 시험을 보는 걸 말씀하세요? 뭐 멀티플 초이스 exam이랑 그리고 또